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주말 중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 주목해 보시면서 또 함께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어느 정도 괜찮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범위의 그런 발언이었을까요?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또 8월이 지나가고 9월로 바뀌는 마지막 주기도 합니다. 이 9월 FOMC 이전에 이번 주에는 연준이 정책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보고서 그리고 PC 가격지수가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가 되겠죠. 실제로 금리가 동결될지 혹은 인상으로 가게 될지 이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쇼가 함께하겠고요. 먼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 개막 연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진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6월부터 7월 근원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두 달간의 양호한 데이터는 물가가 목표치를 향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2%인데요. 이 수준까지 하락하게 하려면 일단은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진단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파월 의장이 약간의 긴축적인 매파 기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라고 돌아섰다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파월이 뭐라 했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그래서 상승세를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유럽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기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2%를 고수하겠다고 이쪽도 역시나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고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같은 날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게임 중이며 규칙이 있다며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라면서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라가르드 총재가 다음 달에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일단 ECB 내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ECB가 9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물가 압박이 지속될 경우에 재차 한 번 더 이 금리 인상의 압박을 좀 고삐를 쥘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 시장에서는 9월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절반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말까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ECB는 31일 유로존 8월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를 주시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지나 로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27일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흘간 중국 일정을 소화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곳은 무려 7년 만입니다. 이 로먼도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미중 양국이 첨단 반도체나 희귀 광물 이렇게 서로의 겨눈 수출 규제 조치와 같은 현안과 의사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먼도 장관이 수출 통제와 양국의 무역 관계를 다룰 실무 그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서 로먼도 장관은 이번 방중을 앞두고 이 협력 기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는 도전들에 관해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에서 이 동료들에 앞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국가안보 수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러먼토 장관은 베이징에 이어서 상하이를 방문하게 되고요. 현지 공산당 서기와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만나고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와 디즈니랜드를 찾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의 실마리가 과연 러먼토 장관의 상관의 또 방문으로 인해서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